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와 얘들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쵸? 근자감을 한 4주 정도 잠깐 쉰 것 같은데 진짜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다시 우리 근자감 영상을 이제 수업 전에 조금 보고 등원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난 만큼 얘들아 우리 진도도 그동안 조금 나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 근현대사를 선생님하고 마무리를 했었죠. 그래서 장작 한 8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쭉 배워온 역사 과정을 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들아 우리 무엇을 좀 배워볼 거냐? 바로 고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옛날에 쓰여진 책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쓰여졌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 책도 제법 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읽어봤던 토끼전? 그죠? 생각이 날란가 몰라. 아니면 어떤 친구는 또 홍길동전, 또 뭐 전우치전 이런 것들을 제법 읽어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 고전을 좀 한번 선생님하고 읽고 수업을 해볼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일부 친구들이 왜 선생님 옛날 이야기요? 진짜 생각만 해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얘들아. 일단은 옛날에 쓰여졌는데 지금까지도 읽히는 책이면 아니 사실 얼마나 인기가 많은 책이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보면 정말 흥미롭고 또 교훈도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대신에 이 고전 이제 책을 읽을 때는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미리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그런 고전 책을 읽는 첫 시간이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는 얘들아 먼저 무엇을 알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 책이 쓰여진 이제 상황이나 배경을 좀 파악을 해야 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고 있는 뭐 어떤 친구는 웹소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웹툰을 보는 친구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이제 일반 이제 소설책도 있을 건데 이런 책이나 아니면 만화를 우리가 즐겁고 또 재밌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약 소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 이야기에도 막 공감이 가고 거기 등장인물이 이야기하는 단어나 아니면 우리 줄임말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 없이 막 술술 읽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선생님이 그런 걸 읽으면 막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줄임말은 도대체 뭐지? 하면서 오히려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랬구나. 또 옛날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썼구나 하는 걸 알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즐겁게 이제 고전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고전의 특징은 그러니까 엄청 재밌다는 거 말고도 얘들아 유익하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교훈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읽어도 꼭 그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당연히 옛날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만든 이 작가는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좀 전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아주 즐겁고 재밌게 또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읽을 책은 뭐냐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뭐 토끼전이나 뭐 흥부전 이런 것처럼 이게 소설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삼국사기는요, 우리가 역사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어떤 도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술한 책이야. 그게 바로 누구냐? 김부식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했을 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또 왜 이거를 이제 또 우리에게 열심히 알려주려고 했는지 파악을 하고 읽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우선 김부식이 누구고 이제 김부식이 살던 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고 이 역사책이 탄생하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 우리 이미 배웠잖아. 그쵸? 어느 시대 할 때 배웠었죠? 그치. 다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바로 고려시대에 살았습니다. 특히 김부식은 우리가 문벌귀족을 했을 때 이제 같이 봤던 인물이야. 그 문벌귀족들 있잖아요. 처음에 고려의 권력을 잡았던 그지? 인물들 공음전하고 음서제도를 통해서 이제 아주 탄탄한 권력층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잖아. 그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배웠는데, 이 김부식은요,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학자였어. 우리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배웠었다. 그치?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우리 효와, 그리고 충을 바탕으로 이제 임금께 충성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학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사상을 하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또 문벌 귀족으로서 이제 고려를 이끌어가던 지배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김부식이 살았던 그 시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한창 고려에 험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었어. 이제 첫 번째로는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이제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고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하고 이제 역사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김부식은 고려의 지배층이었고 또 그때 당시 고려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 김부식이 사실은 책을 쓸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혼란한 고려를 조금 더 안정을 좀 시키고 싶고 또 이제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고려가 얼마나 대단한 이제 나라인지를 꼭 알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책을 좀 쓰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를 쭉 한번 쓰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삼국사기를 보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처음 김부식이라는 인물을 소개했을 때 유학자라고 좀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나 거짓된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김부식도요, 뭔가 이제 신화 같은, 우리 예를 들면 단군 신화 같은 아주 유명한 우리 신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조금 사실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비교적 사실적이고 또 우리의 이제 훌륭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읽을 삼국유사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처음 삼국사기를 읽을 때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구나. 또 당시 고려의 상황이 이러했구나 하는 사실을 같이 기억하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도 잘 되고 또 비법 노트도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하는 얘들아 근자감 영상이었는데요. 조금 이제 앞에 선생님이 구구절절 설명을 하느라 이번에는 조금 이제 분량이 있었어. 좀 듣느라 고생했고요. 책 꼼꼼히 읽는 거 잊지 말고 또 비법 노트 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